네, 자, 이번에는요, 자, 저희가 유학생 대상 교과목 개설과 학무 목적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떤 학생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좀 해소를 해주고 어떤 그 학문을 좀 이렇게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 이런 것들을 좀 더 높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학생들이 겪는 여러 가지 학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방안 중에 어떤 하나로서 외국인 유학생 어떤 전용 교과목 어떤 개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요즘에는 뭐 이렇게 외국인 유학생들에 위한 여러 가지 교양 과목이라든지 어떤 그런 전공 기초 이제는 이제 교양 과목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전공 기초도 학교 측에서는 그런 어떤 교육 과정을 준비를 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많은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어떤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는데요. 자, 그 양상은 어떤 대학 신입생들의 어떤 공통 교양 과목이나 어떤 교양 필수 과목을 어떤 유학생 전용반으로 개설하는 것이 보편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국 학생들과 같이 하기는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요. 어떤 유학생들을 위한 어떤 유학생들만 어떤 대상으로 해서 유학생들의 여러 가지 부족한 어떤 한국어 실력이라든지 어떤 전공 기초 내용 이런 것들을 유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보시면요. 자, 그래서 자, 한국인 재학생과 동일한 내용을 수학을 하되 자, 외국인 유학생만을 구성된 강좌에서 수강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학생들과 같이 물론 듣는 것도 있지만 어떤 외국 유학생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생각해서 외국 유학생들로만 구성된 그런 어떤 과목, 특히 이제 한국어 과목이 되겠습니다. 어떤 교양 과목이라든지요. 예를 든다면 뭐 한국 문화, 그렇죠? 예를 든다면 이제 한국 문화 이해라는 과목이 있어요. 교양 과목으로 한국 문화 이해. 자, 한국 문화 이해라는 과목인데 교양 과목인데 이제 이것은 한국 학생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예 처음에 수강 신청을 할 때 가끔 이제 한국 학생이 착각하고 수강 신청할 때가 있는데요. 한국 문화 이해인데 이것은 외국인 유학생들만 수강할 수 있는 그런 전용 어떤 교양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외국인 유학생들로만 구성된 이런 과목들을 학교 측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국인 학생들과 어떤 동일한 내용을 수학할 수 있고요. 어떤 한국인 학생과 경쟁하지 않아서 상대 평가로 인한 학점의 불이익을 다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외국인 학생들은 한국 학생들과 같이 그 수업을 듣고 이제 평가를 받게 되면 여러 가지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점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 학생들로만 이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자기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그런 어떤 학습자들과 이제 경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한국 학생들과의 경쟁보다 훨씬 수월한 입장에서 수업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좀 문제점도 있죠. 근본적으로 또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이나 수학 능력 향상 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론 이제 학생들은 좀 마음이 편하겠죠. 마음은 편하고 또 교수자도 이제 유학생들만 있으니까 더 유학생들을 배려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어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큰 저희가 어떤 그런 교육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이것이 꼭 이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학습자들은 물론 편한 것은 있지만 아무래도 조금 어떤 한국어 실력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기회 이런 것도 놓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저희가 동료 학습자, 그렇죠? 동료 학습자들에게 배우는 것도 많거든요. 어떤 자극을 받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잘하는 학생들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더 그런 것들 스스로 어떤 동기부여가 돼서 더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어떤 자기가 다 비슷한 또래의 어떤 이제 외국인 학생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또 약간 상대적으로 마음 편안하다 보니까 어떤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약간 태도가 어떤 느슨해지는 그런 어떤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 잘 교수자가 어떤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또 평가에 반영해서 잘 이렇게 과목을 이끌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 보시면요, 외국인 학생들에게만 개방되는 교과목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한국 문화 이해 이런 것들은 한국 학생들 들을 수 없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국인 학생들에게만 이제 열어주는 이제 교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화나 한국어 관련 교과목을 중심으로 외국인 학생에게만 수강을 허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말씀드린 이제 한국 문화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어 관련 그런 어떤 과목은 한국 학생은 들을 수 없고요. 외국인 학생들에게만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유형의 교과목은요, 이제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어떤 과목과, 그렇죠. 신입생 대상 과목이나 아니면 이제 전학년, 신입생뿐만 아니라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다 외국인 학생들에게 전학년에게 개방되는 교과목이 있는데요. 자, 한국에 대한 지식은 습득할 수 있으나 어떤 한국어 능력 향상과는 관련이 적은 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국에 대한 지식, 그래서 뭐 한국 문화 이해 그러면 어떤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은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은 약간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자, 그래서 어떤 이제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전형 교과목으로 개설한 교과목 중 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학생 전용 이제 한국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어떤 외국인 전용 교과목으로서 이제 한국어의 개설 형식과 내용은 각 대학별로 조금 이제 상이합니다. 그래서 조금 비슷한 것도 있지만 이제 학교마다 이제 약간 이제 어떤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서 여러 가지 어떤 교육 과정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신입생을 상으로 예비 과정으로 대학 부설어학원에서 한국어 수업을 수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학부에서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학당에서 공부하고 대학교 입학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학당에 이제 의뢰를 하는 거죠. 위탁을 해서 어학당에서 한국어 수업을 대학교에 입학했지만 한국어 수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점도 인정해 주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보시면요. 자, 두 번째는 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교양 선택 과목으로요. 자, 한국어를 개설하는 경우인데 일주일에 두세 시간으로 자, 학습 시간이 다소 부족하고 학습자 간 한국어 능력이 매우 큰 격차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뭐 2시간, 3시간, 그러니까 교양이니까 그렇죠. 시간을 이제 긴 시간에 어떤 교육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 시간이 부족하죠. 일주일에 2~3시간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공부하다가만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2~3시간은 부족하고요. 또 이제 이것도 여러 가지 학습자마다 차이가 많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어 선생님도 이제 어렵습니다. 가르치기가 학습자 편차가 심하니까. 자, 세 번째는 일정 기준을 정해 기준에 미달하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개설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것은 잘 못하는 학생이죠. 수준이 좀 안 되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그런 학생들만 따로 모아서 그 학생들을 위한 어떤 수업을 개설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보시면요. 그래서, 자,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자, 한국어 전용 교과목은요, 어떤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 향상과 한국인과의 경쟁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 목적 한국 교육 과정의 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어떤 한국어 전용, 외국인 유학생들만 위한 한국어 전용 교과목, 자, 이것은 어떤 이제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이제 교수자도 이제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니까 학생들이 그것을 이제 좀 이렇게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이제 어떤 한국어 능력, 실력을 자기 부족한 실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과의 경쟁에서 아무래도 조금 이제 멀어지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감이 좀 줄겠죠. 자기와 똑같은 외국인 학생들끼리만 이제 모여서 공부하니까 한국 사람과의 경쟁에서 자기가 부담감이 좀 이렇게 없어질 수는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이제 부정적인 것도 있죠. 그래서 자, 어떤 부정적인 것은 자, 실제 학습자들의 어떤 한국어 능력의 향상에 자, 이들 교과목이 기여했다는 것을 의문을 제기하거나 그렇죠. 자, 이런 어떤 이제 교양 과목이라든지 외국인 유학생 전용 교과목이 자, 과연 자,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켰는지 도움이 되는지 이런 의문점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들 과목의 응용으로 인해 외국에서 유학하는 어떤 목적이 줄어들거나 퇴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이제 이것이,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이제 학생들에게 어떤 배려하는 건데, 이것이 외국인 학생들은 어떤 이제 자기가 한국에 와서 공부한 목적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퇴직될 가능성도 있고, 뭔가 이제 학생들이 더 노력해서 참여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렇게 혜택을 많이 주고 배려하다 보면 학생들이 너무 이렇게 나른해지고요. 그렇죠. 어떤 이제 적극적인 어떤 그런 태도가 감소가 될 어떤 그런 어떤 부작용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완전한 전용 과목의 수강으로 한국 대학에서 수학하는 동안 수동적인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적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수동적인 학습 태도로 일관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학생들이 오히려 이것을 또 학교에서 배려는 해주지만 학생들이 그냥 자기가 또 한국 학생들과 그런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 그냥 편하게, 그렇죠? 편하게 그냥 학점 따고 그냥 졸업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작용도 저희가 또 조금 어떤 우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으로 이렇게 안전한 어떤 장치, 어떤 몇 학점까지만 학생들 외국인 유학생 전용 교과목을 듣게 하고 그 외에는 한국 학생과 같이 듣게 하는 그런 어떤 추가적인 보완 대책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자,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선의 연구들은요. 자, 공통적으로 이제 학문 목적 학습자들이 대학에 진학한 후에 겪는 어려움은 학술적 언어 능력이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학술적 언어 능력. 그래서 일반 목적 한국어 교육 과정에서는 어떤 의사소통을 위한 어떤 교육이잖아요. 그렇지만 자,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의사소통이 아니라 학술적 언어 능력. 그래서 대학 수업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용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어떤 발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언어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국 목적 한국 교육 과정에서는 필요한 어떤 교육 내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학 이상의 교육과정 수학에 필요한 학문 수행도 수행 도구로서의 한국어는요, 어떤 학술적인 언어 능력, 그렇죠? 어떤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아니라 학술적인 언어 능력을 의미를 하고요. 통칭 이것들을 우리가 학문 목적 한국어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문 목적 한국 교육과정, 그래서 학술적 언어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 내용으로 교육과정을 꾸려야 된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자, 학문 목적 한국어는요, 이제 한국의 대학에서 수학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언어 능력, 그렇죠? 한국어 능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공 기초 능력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술로 한국어를 자, 모국어로 하지 않는 어떤 외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자, 대학 입학부터 졸업까지 학업 수행, 그렇죠? 자, 저희가 보통 이제 어학당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학생들을 입학을 시킵니다. 보통 이제 자기 대학교에 입학을 시키는데 근데 보통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그냥 어학당 졸업시키면 거기서 손을 떼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학당을 끝냈지만 자, 대학교 입학하고 졸업 때까지 이 학생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들을 잘 관찰해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부족한 부분을 그것을 피드백을 받고 그런 것들도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교육과정,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한국 목적 한국 교육과정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목적 한국 교육과정이라 해서 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학습자가 유학해서 이제 입학해서 졸업 때까지 필요한 학문 수행을 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교육 내용 이런 것들이 모두 한국 목적 한국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학 때부터 졸업 때까지 학업 수행과 관련된 모든 한국어로 일반적인 한국뿐만 아니라 그렇죠. 어떤 의사소통이 필요한 그런 한국어 능력뿐만 아니라 어떤 대학 이상의 학업 상황에서 필요한 한국어 능력과 학업 기술 그렇죠. 여러 가지 학술 언어라든지 그다음에 보고서 쓰기 그렇죠. 학생들이 이제 대학교 입학하면 과제가 보고서 쓰기니까 보고서 쓰는 기술 같은 건지 아니면 PPT, 프리젠테이션 어떤 이제 발표하는 기술 아니면 또 PPT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도 학생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한국 목적 한국 교육 과정의 어떤 그 교육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각 전공에 따라 또 세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학습자들마다 전공이 다르잖아요. 경영학과, 그다음 무역학과, 그다음에 뭐 국어국문학과, 또 요즘에 예술대학에도 많이 갑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각 전공에 따라서 또 거기서 필요한 기본적인 어떤 전공 어휘라든지 전공 내용 자, 이런 것들도 보충적으로 학문 목적 한국 교육 과정에서 다뤄져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전공에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전공 어휘라든지 전공 기초 내용 자, 여기까지 해주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한국 목적 한국어 교육 과정을 준비를 해서 학습자들에게 제공을 해줘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 보시면요. 자, 최종순 2012에서는요. 자, 보시면, 자, 대학 학습을 위한 최소한의 한국어 능력을 일반적 학문 목적 한국어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학문 목적 한국어인데 그냥 통틀어서 그냥 학문 목적 한국어가 아니라 그래서 두 개로 쪼갠 거죠. 그래서 대학 학습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최소한의 한국어 능력을 일반적 학문 목적 한국어로 이야기하고요. 자, 이것보다 약간 더 단계가 높은 자, 전공을 위한 어떤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전공을 위한 기초적인 지식이라든지 기초적인 용어, 내용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전공을 위한 지식과 숙련을 목표로 한 한국어 능력을 이것을 특정 한국 목적의 한국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순의 이런 어떤 구분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희가 학문 목적 한국어지만 그냥 다 총괄해서 학문 목적 한국어가 아니라 이걸 좀 더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학습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거, 아주 교양이죠, 교양. 그래서 학문 목적이지만 아주 교양 수준의 그런 학문 목적은 일반적 학문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단계를 넘어서 자기 전공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어떤 교육 내용도 필요하거든요. 자, 그것이 특정 학문 목적의 한국어인데 지금 학문 목적 한국어는 보통 여기 일반적 학문 목적의 한국어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적 학문 목적 한국어. 자, 그런데 어떤 전공을 위한 그런 어떤 학습자들에게 어떤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특정 학문 목적 한국어는 아직까지는 부족합니다.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많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교양까지는 이제 한국어 교사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데 전공과 관련된 특정 한국적 한국어는 한국어 교사가 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거죠. 또 전공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자, 경영학과 학생들을 위한 어떤 전공을 위한 기초적인 어떤 어휘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기는 좀 부족한데 앞으로는 특정 한국제 한국어 교육과정 자, 이쪽으로도 저희가 제공을 해야 되고 선생님들께서도 아직 특정 한국제 한국어는 아직까지 그렇게 교육과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쪽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것이 또 앞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학습자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정말 아주 유창한 한국어 실력을 갖추고 자기의 전공 지식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취직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박석준 2008에서는요, 자, 학문 목적의 어떤 한국어의 하위 개념을 자, 기초에서 중급, 고급에 이르는 어떤 일반적인 한국어인 공통 한국어. 자, 이것은 이제 최종순과 이제 맥락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학문 목적 한국어지만 그냥 통틀어서 학문 목적 한국어가 아니라 좀 더 세분화시켜서 하위 분야로 이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초에서 중급이나 고급에 이르는 일반적인 한국어인 공통 한국어가 있고 그 다음에 대학의 교양 교과목 이수를 위한 교양 한국어, 그 다음에
전공 교과목 이수를 위한 전공 한국어로.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눈 거죠. 그래서 최종수는 두 가지로 나눴죠. 일반적 학문 목적 한국어와 전공을 위한 특정 학문 목적 한국어인데, 박석준은 두 개에서 세 개로 더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한국어, 순수하게 이제 한국어죠, 한국어. 그래서 기초에서 고급까지 일반적인 한국어입니다. 이게 공통 한국어입니다. 이게 첫 번째. 자, 공통 한국어. 이거는 어떤 이제 약간 뭐 어학당이 거의 한 6급, 7급. 그러니까 어학당이 한 7급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학당에서 7급, 보통 6급까지 있는데 6급을 마치고 그보다 약간 수준이 높은, 그렇지만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 단계 한 그 7급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통 한국어고요. 그 다음에 대학의 교양 과목이 있으면 교양 한국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국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일반적인 어떤 교양 수업을 듣기 위한 그런 어떤 수준의 한국어가 바로 교양 한국어.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자기 전공 교과목 이수 위한 전공 용어라든지 어휘, 어떤 전공 기초 내용, 이런 것들, 경영학과, 무역학과, 뭐 예술대학 이런 쪽, 이런 전공 한국어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통 한국어, 교양 한국어는 이제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 과정에서 그래도 많이 이루어진 편입니다. 그렇지만 전공 한국어는 아직까지 세분화되지 않았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어떤 논문이나 어떤 교재가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고, 이것이 더 이렇게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활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필요하거든요.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어떤 전공 한국어라든지 특정 학문 목적 한국어, 어떤 이제 전공마다 또 다르잖아요. 전공마다 경영학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또 예술대학, 국어국문학과, 또 공대, 또 음악 이런 쪽, 이런 것들 세분화시켜서 전공 한국어에 대한 그런 어떤 교육과정, 학문 목적 교육과정을 학습자들에게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를 하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보시면요. 자, 다음은 학문 수행의 도구로서요. 자, 학문 수행의 도구로서 이제 학문 목적 한국어는요. 획일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일반 목적 한국어는 그냥 어떤 하나의 어떤 교육 과정이었잖아요. 하나의 교육 과정. 그렇지만 학문 목적 한국어는 이제 학습자들이 다양하죠. 전공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학습자들의 변인이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그냥 이거 하나의 어떤 교육 과정이 다 학문 목적 한국어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어떤 학습자의 어떤 상황에 맞게 세부적으로 저희가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 과정을 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문 목적 한국어는 획일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학습에 필요한 언어 능력과, 그렇죠. 기본적으로 필요한 학습 능력과 어떤 기술과 특정 부분 혹은 자, 전공학습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언어 능력과 기술로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학습자들이 대학교에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들, 어떤 게 필요할까요? 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보고서 쓰기, 보고서. 학습자들이 이제 교수님이 이제 과제를 내주신다고요. 그러면 이제 보통 기말 과제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보고서 쓰는 어떤 양식이라든지 방법,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은 전공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따로 교수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가 스스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선배한테 배우기도 쉽지 않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학부나 어떤 어학당에서 그런 교육 과정을 짜서 학습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쓰기라든지 또 프리젠트에서 하는 방법, PPT 만드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특정 어떤 언어 능력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발표할 때 여러 가지 표현 같은 것들 있잖아요. 또 보고서 쓰기에서의 표현 같은 이런 것들도 저희가 그런 어떤 수업에서 제공해 줄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학 입학의 교양 수업과 같은 일반적인 학문 영역에 관련된 한국어와 전공이나 심화된 교과목의 수학에 필요한 한국어는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해서 저희가 제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승, 그 다음에 박석준이 얘기한 것처럼 이것을 그냥 다 통틀어서 그냥 포괄적으로 학문 목적 한국 교육 과정이 아니라 좀 세분화해서 좀 일반적 교양 수업을 위한 학문 목적 한국 교육 과정, 그 다음에 전공을 위한 학문 목적 한국 교육 과정, 또 전공을 위한 한국 교육 과정도 전공마다 또 다르잖아요. 경영학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예술, 이것도 또 세분화시켜서 따로따로 또 제공을 해야 그 전공에 맞는 학습자들이 잘 그것을 배워서 자기 전공을 수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한 자 대학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학생들이 자 한국어로서의 학술적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업은 자 각 언어 영역별로도 세분화될 수도 있으나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학의 교육 과정에서 필요한 한국어 능력은요. 자 어느 한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이 통합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물론 이제 한국 교육 과정에서 듣기 영역, 말하기 영역, 읽기 영역, 쓰기 영역 이것을 세부적으로 저희가 교육시킬 수도 있지만 이것을 연계해서 통합적으로서 뭐 듣기, 말하기, 읽기, 듣기 또 쓰기, 말하기 이렇게 연계해서 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또 통합적으로 다 이것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다양한 어떤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해서 학습자들이 그런 것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 내용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어떤 한국어 능력을 향상을 시키고요. 한국 대학에서의 어떤 수학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한국 목적 한국 교육을 위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뭐 좀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학생들에게, 유학생들에게 이제 한국 목적, 한국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목적의 한국어 교육과정이 아니라 어떤 이제 단순한 의사소통이 아니라 학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 내용을 학생들에게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목적, 한국 교육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국 목적, 한국 교육과정도 좀 더 세분화시켜서 일반 한국 목적, 한국 교육과정과 전공을 위한 어떤 특정 한국 목적 한국 교육 과정을 또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겠고 또 특정 한국 목적 한국 교육 과정도 또 전공마다 경영학과 학생들을 위한 어떤 교육 과정, 무역학과 학생을 위한 교육 과정, 또 예술대 학생을 위한 교육 과정, 또 공과대 학생을 위한 교육 과정 이런 것들을 세분화시켜서 제공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연구를 하시면 나중에 가르치실 때 여러 가지 학생들을 위한 어떤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짜실 수가 있고 선생님들께서도 다양한 그런 어떤 경험을 또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